보이지 않는 기수련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자주 보여드린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저항력과 면역력을 설명하면서 저항력과 면역력은 상대적인 음양의 관계로 저항력이 높으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반대로 면역력이 강해지면 저항력은 약해진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관법과 년법 또는 관법과 년법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접하고 하는 그런 운동 중에는 몸으로 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쉽게 드러날 수가 있죠. 쉽게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도표 중에 나와 있는 어떤 표면의식의 영역인 뇌 척수신경, 동물성 신경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또는 단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르쳐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선은 조신, 조식, 조심, 즉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이 뇌척수신경, 동물성 신경을 활발하게 해주는 운동들이 이런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스 내지는 어떤 보디빌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왜 수련에 방해가 됩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항력의 부분입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가는 우리의 무의식으로 저항력을 높이는 운동이 되거든요. 이 뇌 척수신경, 동물성 신경을 극대화시키고 단련을 하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운동, 외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운동들은 이런 동물성 신경과 뇌 척수신경을 발달을 시켜주므로, 단련을 시켜주므로 반대로 이 자율신경, 식물성 신경의 영역인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분이 약해진다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이 위에 이러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졌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 자율신경, 식물성 신경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은 발달하겠지요.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은 어떤 표면의식과 어떤 뇌척수신경, 동물성 신경의 어떤 그런 영역은 조주하리라는 것은 이미 시소관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서 이러한 언밸런스,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력과 면역력. 그러면 일례로 여기에서 어떤 어린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들은 기어다니면서 쓰레기통에, 방바닥에 흘린 밥풀, 여러가지 음식 찌꺼기들 더러운 줄도 모르고 주워 먹습니다. 그러나 또 탈이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린이들은 어떤 분별지가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즉 분별지는 여기에 되겠습니다. 이 저항력이 높으면 이것저것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렇게 잘 가려서 먹겠죠. 이런 사람, 이런 부류는 저항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린애 같은 경우는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반대로 면역력이 높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워 먹어도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뭐 별 탈이 없다. 또 반대로 또 잘 아프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이런 것들은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으려고 하는, 좋아지려고 하는 호전 반응이다. 명현현상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또 반대로 또 어떤 심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서 이 부분이 교만이 되겠습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면 겸손하지가 않는 거죠. 겸손은 이 부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련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율신경, 어떤 자율신경이라 하면 내 의지, 이 위에는 타율신경과 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신경인데, 우리가 오장육부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넘어가서 소화, 흡수, 또 뭐 여러 가지 배변, 또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영역이 기를 느끼고 기를 운기를 하고 하는 영역이 됩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겸손해야만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기를 잘 느끼려면, 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수련가에서는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겸손해져야 되고 비워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 또 저항력과 면역력의 어떤 원리, 또 어떤 동물성 신경과 식물성 신경의 어떤 그런 법칙, 뭐 다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 국선도 단전 행공에서는 이 체지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얻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정기신 통일을 얘기하고, 이 동작과 호흡과 의념의 일치를 또 얘기하고, 또 관과 염과 의법을 얘기하고, 이런 삼위일체, 통일을 통해서 하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감각, 그것을 일러 저는 균형감각 또는 조화감각 또는 통일감각,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은 균형과 조화, 통일, 이런 감각을 터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체지체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르쳐서 터득이 될 건가, 또는 배운다고 애를 써서 될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철저하게 어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직접 해 봄으로써 이 동작과 호흡과 의념, 이런 것들, 정기신 통일, 관념어법의 통일,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봄으로써, 몸으로 해봄으로써 터득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선도의 장점이 이런 미주신경, 여기에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에 그 중에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 다발이 배꼽의 좌측, 좌사상이라, 좌측 사선으로 일촌 부위에 신경 다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부 운동을 했을 때, 또 척추 운동을 했을 때 이런 교감신경이 또는 미주신경이 서로 균형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곡선도에서는 저항적 호흡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저항적 호흡의 균형이 맞아졌을 때, 즉 산성을 알카리를 약 알카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입안에 침이 나오고 아랫배에 열이, 단열이 느껴지고, 즉 단침과 단열이 나오는 것이 수승화강이고,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생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 우리의 의식을, 한 줄기 의식을 심는다. 그것이 정신통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 이러한 감각, 이것들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대부분이 수련을 접하신 분들이 아파서 시작을 합니다. 그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저항력은 약해져 있는 상태고 면역력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아픈 것이 드러나겠죠. 여기에 영역, 염의 영역이라 그러죠. 염법의 영역은 자기 분별을 잘하고 어떤 사고적인 영역이라 어떤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응어리로서 어떤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 쌓인 것보다 염법이 약해지게 되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관의 영역, 면역력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높아지면 풀어진다는 거죠. 풀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염법이 높으면 쌓이고 관법이 높아지면 풀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이 관의 영역은 자꾸 자기의 단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꾸 풀어내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않고 무능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면은 쌓이진 않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추고 조화롭게 또는 어떤 통일되게 이 위와 아래, 즉 면역력과 저항력이 통일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해서 아픈 것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치유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항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항력이 낮아져서 이렇게 몸이 아파서 면역력이 낮아짐으로써 몸이 높아짐으로써 이렇게 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련을 함으로써 이 저항력이 높아짐으로써 면역력과 저항력이 균형이 맞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 하나의 이제 어떤 인간관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했던 아버지에게 장성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듣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어렸을 때는 저항력이 약해서 면역력은 높고 해서 다 돌보아서 다 이제 키워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항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분별이 분별적 사고의 어떤 그런 영역이 커짐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기수련을 접함에 있어서 이 풀어져서 면역력이 높음으로 인해서 풀어져서 나오는 어떤 기적 어떤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잘 느낌으로써 감동을 하고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었으나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저항력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그 고마움과 어떤 그 처음에 느꼈던 어떤 그런 그 감동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어떤 그런 첫 경험 그런 것들이 점점 희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말로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이 부분을 좀 줄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나 또 알고는 있으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곡선도 단전행공에서는 이런 저항적 호흡을 통해서 이런 또는 동작과 호흡과 의념 또는 관념의법의 어떤 그런 균형조와 통일 감각을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관념의법의 어떤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되는 어떤 그런 도표로서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 분별 조절 통제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와 통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도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관념의법 또는 저항력과 면역력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체질론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것이 폐비간신의 대소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이 됩니다. 즉 사상체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즉 폐가 크고 간이 적은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그러고 비장이 크고 신장이 적은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그러고 간이 크고 폐가 적은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러고 또 신장이 크고 비장이 적은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기운, 외부의 물건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폐와 비장이 되겠죠. 비위, 폐, 대장이니까.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고 위장으로는 음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외부의 물건과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이 접하는 이런 장기들은 저항력이 강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외부의 물건과 어떤 그 기운이 들어가면 그것을 잘 해독하고 또는 순환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 간과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은 체질은 이 간과 신장이 큰 체질이고 저항력이 높은 체질은 이 폐와 비장이 큰 체질이다. 그래서 이 폐가 크고 간이 적인 태양인과 비장이 크고 신장이 적은 소양인은 이 저항력이 높은 체질이 되고 반대로 저항력이 높으면 면역력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태양인과 소양인은 병에 잘 걸리지를 않지만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이것저것 먹을 것도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들이 이 체질들은 왜 해독력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잘 병에 걸리지 않지만 한번 병에 걸리면 그냥 그대로 회복되는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면역력이 높은 태음인과 이 소음인은 자주 아픕니다. 비실비실 하면서 이렇게 잘 견딥니다. 이게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롱 80이다, 뭐
골골 80이다 뭐 그런 그러니까 골골골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저항력이 높은 체질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한번 병이 걸리면 그냥 바로 진행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체질이 되겠고 이런 면역력이 높은 체질은 그 반대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항력과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어떻게 기르고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그런 공부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그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앞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 이 삼위일체, 정기신통일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을 국선도에서는 호흡과 동작과 은영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감각들을 배우고 가르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지체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얻어 가진다,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명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생각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느끼고 체험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